달서구 의회는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8대 달서구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943억 원이 증액된 10조 6,6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군위소보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호소문을 20일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전시가 오울아트센터 갤러리 금호에서 7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그녀가 산다 연극을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트벙커에서 진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7월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8대 달서구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 의장 윤건근 의원, 부의장 안대국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 김화덕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박재영 의원, 복지문화위원장 홍복조 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원종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윤건근 의원은 참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마디로 의원님들 존중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제1회 추경 예산보다 9,943억 원이 증액된 10조 6,6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중점 투자 방향과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으며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민생 경제 충격 완화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고용 사회 안정망 강화에 나서고 또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 제고와 미래 산업 육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자치구군 재정력 보강 및 기타 현안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앞서 1차 긴급 생계자금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생계자금 2,430억 원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재난대책비 2,100억 원과 소상공인 성장 지원 1,960억 원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올해 첫 번째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228 기념중앙공원 청소년 광장 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함량과 주도적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해 대구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개막식 행사는 대표 청소년 어울림 마당 기획단의 개막 선언을 시작으로 제32회 청소년 대상 시상과 나만의 코로나19 예방법을 공유하고 아울러 사연 소개 및 청소년만의 자부심 보여주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연 신청 및 선정과 라이브 방송 실시간 퀴즈를 통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청소년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2에서 3회 228 기념중앙공원과 동성로 야외 무대 등에서 청소년 주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시도지사는 군위소보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
호소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단독 후보지는 부적합이 나왔으나 공동 후보지인 군의 소보, 의성 비안은 기준을 충족하며 기한이 연장됐고 군의군의 유치 신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군의군이 7월 31일까지 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4년간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10여일이 남겨둔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의 군민들에게 대성적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군의 군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군의 의성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통합신공항 이전은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제안해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이며 사업이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군의, 의성 4개 지자체는 두 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올해 1월에 주민투표를 거쳐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의 소보가 선정된 상황이며 군의군의 유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기획전시 거리두기가 어울 아트센터 갤러리 구모에서 7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거리두기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사회적 및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상황 속 점차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인의 참여 작가들은 각각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팬데믹 사태를 담아내며 나아가 우울함과 무기력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박용화 작가는 일상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경험 또는 사건을 토대로 발현한 생각과 감정을 공간적 형태로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그의 공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으로 거리를 두도록 만들면서 불안한 현 시대의 본질적인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미솔 작가는 직업 특성상 마치 세상과 격리된 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쓸모를 다해버린 것 같은 사물들에 집중합니다. 작가에 의한 시각적 거리두기를 통해 재배열된 사물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조각적이고 회화적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일상과 사랑스러운 소재들을 다룬 이민주 작가의 시리즈 작품은 마치 그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작품 속 내용은 관람객에게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지만 동시에 팬데믹 이전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또한 느끼게 합니다. 임지혜 작가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재생산합니다. 감염병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사람들이 집중했던 뉴스 속의 심각하고도 우울한 이미지들이 그의 손에서는 더욱 복잡한 정보를 가진 백과사전이 되기도 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거쳐 하나의 재미있는 동화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민규 작가는 팬데믹 속에서 그가 직접 목격하고 느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무섭고도 두려운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던 무력감과 감정적인 방향이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작품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가 산다 연극이 6월 18일에서 8월 30일까지 아트벙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공연 때의 아쉬운 점을 수정 보완해 관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연극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닮은 주인공 단심의 이야기와 웃음 폭탄이 터지는 색다른 코미디의 코믹 스릴러, 종잡을 수 없는 반전의 매력 등이 관람 포인트입니다. 월급은 박봉, 밀리는 월세, 결혼 압박.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단심은 외롭습니다. 그런 어느 날 단심이를 구제해줄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심이의 꽃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단심의 방에 같이 살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집 월세가 밀렸다며 타박하는 주인 아줌마. 귀신을 볼 수 있다며 집에서 구슬하며 귀신 잡기를 시도하는 주인 아줌마의 언니. 그리고 단심의 절친 정수기. 연결고리라곤 하나도 없는 단심 주변의 인물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상인동 주민들의 지역문화기행 소식입니다. 상화로 도시재생 문화기행 주민협의체가 지난 6, 7월 진천동 유천교에서 달빛골 방향 상화로 지하 구간을 3시간 동안 걸으며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주민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협의체는 2018년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 46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상화로 이루한 띠녹지 공간 환경 개선 사업과 보안등 교체 및 노후 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달서구 월곡 내거리에서 유천 내거리 3.9km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 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장애인협회의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을 통한 행복 질주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 지회는 17일 회원 및 봉사자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무장애 관광특별시 달성을 위한 행복질주 행사를 가졌습니다.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은 자연 명소와 관광지를 향유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해 팔공산에서 비슬산까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 장애인들의 관광 욕구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윤 달성군 지회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상에 오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비슬산 천혜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상원고 럭비부가 전국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전남 진도군 전두구장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20년 전국 축의 럭비 리그전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1923년 개교와 함께 창단돼 우수한 성과로 전통의 럭비 명문으로 명성을 높여왔으나 한동안 우수 선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국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3위, 문체부 장관기 준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며 다시 전통의 럭비 명문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단일 전국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 이번 리그전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후 치러질 전국 대회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2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농공읍 삼리리의 한 고추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문화정책실, 달성국립도서관 등 재단 임직원 20여 명은 비닐하우스 내 고추 수확 작업을 도왔습니다. 서정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다행이라며
재단 임직원에게도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고 수확의 기쁨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마늘, 양파 및 과일 수확 작업을 지원하는 2020년 농촌 일손돕기 봉사에 나서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2일 달서구청 5층 회의실에서 달서구 약사회와 사랑의 영양꾸러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랑의 영양 꾸러미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후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면역력 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의료자원인 달서구 약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저소득 성인 130명에게 영양제가 든 꾸러미를 통합사례관리사 및 달서구 7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개별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달서구 약사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고 영양제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약물 복용 상담, 약국 방문 고객 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계 협력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달서구 약사회장은 달서구의 뜻깊은 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달서구 의료복지가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동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달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달서 119 시민안전봉사단과 함께 소방 캐릭터 탈인형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적극적 동참과 화재 예방에 앞장서온 달서 119 시민안전봉사단이 안전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직접 제작한 소방 캐릭터 탈인형을 달서 소방서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소방 캐릭터는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소방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영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여자 캐릭터는 영희, 남자 캐릭터는 웅이로 국민이 쉽게 기억하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소방을 대표하는 소방 캐릭터입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달서 119 시민안전봉사단이 소방가족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소방안전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소방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관내 물류창고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재난이 관할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피난계단, 통로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에서 연달아 발생한 물류창고 시설은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하기 때문에 연소 확산 속도가 빠르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철저한 자율점검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